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성민? 그래요. 이 수업은 이럴 것이다. 대답하라고. 이 수업은 어떨 것이다. 재미있을 것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영실이, 이영실, 예. 너도 이 수업은 행정법의 기초에 대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떨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오하택, 네. 이 수업은 어떨 것이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이 수업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 수업은 사실 다른 법 수업보다는 재미없습니다. 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행정법이 재미있는지. 재미없다는 학생이 더 많습니다. 또 행정법 교수님도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지? 예. 이 수업은 재미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재미없습니다. 남화경, 너는 무슨 법을 알고 있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법, 무슨 법이 있어요?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됐어. 그 중에 뭐가 제일 재미있을까? 형법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체계가 음.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게 재미있을까? 체계가 잘 잡혀 있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시원, 너는 뭔 법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헌법이 재미일 것 같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요. 그 뒤에 있는 친구는 이름 뭡니까? 유진. 유진은 무슨 법이 재미있을까? 헌법이 같이 가겠다 이거지, 그냥. 그래요. 정우상? 네, 그래요. 학생은 뭐가 재미있을까? 민법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유는 뭡니까? 실생활이랑 좀 밀접하게. 그렇죠. 그래요.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법은 있잖아. 크게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의 법이죠. 민법, 형법, 헌법이에요. 그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은 실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지? 예. 정우상은 오늘 민법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왔나? 전혀 안 했나? 집이 어딥니까? 집. 아, 그래요. 이까지 걸어서 오진 않았겠지? 그렇죠. 버스를 탄 것 자체가 민법 행위를 하고 온 겁니다. 그지? 계약 행위를 하고 온 거지. 내가 돈 내고 운송 서비스를 누렸잖아. 그지? 누려. 이런 거 있지. 누려. 민법이라는 거는 우리 일상에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재미있습니다. 왜? 대입할 수 있으니까. 대입할 수 있다는 건 내 머리로 상상할 수 있고 내가 하는 행위가 민법상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는 게 재미있단 말이지. 그지? 예. 계속 재미있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럼 법이 무지하게 재미있어야 되잖아. 그지? 법은 사실은 재미없고 대단히 딱딱한 학문 중에 하나지. 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법은 사실은 그다지 이 흥미를 끄는 그런 학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두 번째 형법은 있잖아. 사실은 형법을 학생들은 더 좋아합니다. 예.
형법은 똑같은 이유지, 그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행위 중에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가려보는 거지, 그지? 이것이 범죄에 해당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지? 재미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헌법은 또 뭐하고 관계 있는가 하면 정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그지? 정치학하고 헌법은 이렇게 동반관계에 있는 이런 학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정치 현상들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잖아, 그지?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이야기들은 다 헌법 이론이랑 결부가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또 재미있을 수가 있죠. 근데 행정법은 있잖아,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머리로서. 내가 행정법상의 행위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지? 행정법상의 행위를 하려면 뭡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시청에 가서, 그지? 인가는 허가를 한번 받아보고 영업상의 제재도 한번 받아보고 이러면은 좀 상상이 될 거야. 그렇지만 나는 사업자도 아니고요, 행정 공무원도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머리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있잖아, 행정법하고 민법, 형법 이런 것 중에 있잖아, 역사가 제일 짧은 법이야, 그지? 무지하게 많이 차이나. 민법의 역사는 한 몇 년? 민법의 역사는 몇 년이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인간은 있잖아, 무슨 생활, 우리 거기 역사책 맨 앞에 보면 있잖아, 인간의 생활은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뭡니까? 수렵과 채취, 그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야? 교환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채취한 물건, 그지? 교환이 뭐야? 민법의 시작인 거지, 그지? 또 함무라비 법전이나 팔조법검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물건을 훔친 자는 몇 배로 벌한, 이런 거 있지, 그지? 또 동해보복. 동해보복이 뭔지 알지? 눈 때린 놈한테는 눈 때려서 벌을 주는 거야, 그지? 어려운 말을 탈리우라고 그러는데, 이 동해보복이 뭐의 기원이야? 형법의 기원이란 말이지, 그지? 그래서 형법의 역사도 아주 긴 거지, 그지? 행정법의 역사는 있잖아, 아주 짧습니다. 불과 몇 년? 한 200~300년? 그지? 그 전에 행정법이 없었다는 거지, 그지? 역사가 짧은 거는 그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아요. 성숙되어 있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성숙된 학문은 있지, 응용도 많이 되고요, 뒷이야기도 많고요, 그지? 성숙되지 않은 거라서 사실은 아직까지 막 이렇게 정립해 나가는, 그지? 정립이 덜 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행정법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가능한 좀 재미없는 것을 재미있게 들으려면 있잖아, 원리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법을 잘하는 방법은 있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운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 법 그러면 그 많이 외워야 돼, 그지? 우리 그 공대 친구 교수님들 이렇게 만난다, 그지? 내가 내 책을 가지고 교수님 그거 다 외우셨죠? 뭘 외워? 그거 어떻게 외우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일반인들은 그 많은 법전을 외워야지 공부가 된다. 외우는 공부가 절대로 아니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 특히 행정법은 있잖아,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민법보다 훨씬 역사가 짧잖아, 그지? 그래서 민법이 만들어 놓은 법리를 많이 동원해서 씁니다, 그지? 민법이 만들어 놓은 원리를 많이 이렇게 동원을 해서 쓰기 때문에 민법을 잘하는 애들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일단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원리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행정법은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용어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법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잖아. 이 용어가 나하고 익숙하지 않아. 이 용어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용어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렵거든. 그래서 방치해두면 있잖아, 한 학기 지날 때 너무 많은 격차가 친구들하고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그 학습지 공부할 때 이 하루 이틀 모아놓으면 나중에 하기 싫잖아요. 그지? 똑같아요. 그래서 그날 공부한 거를 집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좀 써보는 연습을 하면 훨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한 3번 누적이 돼도 어려워져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그지?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조금씩 복습을 해라, 그지? 예. 행정법이니까 이제 행정에 대한 정의를 해보는 거지. 은선이, 행정법은 뭐다? 행정법에 대한 정의? 네. 그래요. 잘했어. 행정 전반에 대한 원칙, 그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말하면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법이다, 그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 연선아, 그지? 예, 그렇대. 행정이 작동하는 원리, 행정이 작동하는 법리를 설명하는 법이다, 그지? 책에 안 나와 있어,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야, 그지? 자, 또 정성환, 네. 행정법 무슨 법이다? 행정작용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그래요. 저래야 좀 공부한 것 같아. 정확하지 않지만. 임준성, 예. 너 진표랑 닮았다? 싫어하네. 그래요. 준성이, 행정법 무슨 법입니까? 행정법은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공법입니다. 그래요. 행정법은 있잖아. 행정에 관한 법이지, 그지? 예, 행정에 관한 법이야. 근데 행정의 무엇과 무엇에 관한 법인가 하면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말해, 그지? 예, 행정법은 한마디로 하면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입니다. 그지? 행정법은 단일한 법이 아니잖아. 그지? 내가 뭐라 그랬어요?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이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법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되는 법이면 그냥 행정법인 거지. 그지? 또 행정의 작용과 관련되는 법이면 모두 행정법인 거지. 그지? 예컨대 어떤 게 행정법일까? 그러면 예컨대 나는 이런 게 행정법이다. 그지? 최경수, 예컨대 어떤 게 행정법이다. 예를 들면, 집행하는 거에 관한. 그래. 잘 모르는구나. 익숙하지 않구나. 그지? 최영찬, 예컨대, 공무원법. 오케이, 맞습니다. 공무원법 행정법입니다. 그래요. 김나희, 그렇지. 법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다, 그지? 예를 들어서 건축법, 무슨 식품위생법 이런 게 행정법이야, 그지? 그래서 아까 말한 우리 친구가 말한 공무원법은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입니다, 주로.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작용에 관한 법이겠지, 그지? 그리고 도로법, 무슨 식품위생법, 그지? 무수히 많다, 그지? 자, 법 중에 있잖아. 법 중에 가장 영역이 넓은 법이 무슨 법? 민법의 영역이 넓을 것 같아요? 행정법의 영역이 넓을 것 같아요? 헌법의 영역이 넓을 것 같아요? 다시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다, 그지? 우리나라에 법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 무슨 법 있잖아. 민법 이런 기본법 말고 주택임대차보호법, 도로법, 의료법, 식품위생법, 그지? 무슨 항만법, 많잖아, 그지? 법이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개.
내가 말한 것도 10개 넘어 지금. 지인, 박지인. 몇 개 정도? 200개? 아, 좀 더 쓰세요. 지인 옆에 남학생. 500개. 500개. 그래요. 좀 더 써. 그 옆에 남학생. 좀 많이 써, 많이. 윤경? 민윤경? 1000개. 그래요. 1000개 넘었어, 이제. 한 3000개 됩니다. 3000개. 그 중에 행정법은 한 몇 개 정도 있을까? 그 중에 몇 %? 응? 용민이 몇 퍼센트 되겠나? 30%. 30%면 내가 여기 있지도 않는다, 야. 그 중에 행정법이 있잖아. 95% 행정법. 다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있잖아. 다른 법 영역들은 원리로서 해설이 가능한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민법은 민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은 10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잘은 뭐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그런데 민법이라는 대표적인 법 있잖아. 한 1600조인가 1300조로 되어 있는 그 법 하나가 모두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야. 해석에 의해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행정의 영역이라는 것은 너무 전문적이야. 예를 들어서 도로법 그러면 도로에 관한 내용만 규율한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규율할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드는 거지. 옛날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법이 있으면 돼. 그런데 이제 그런 기존의 거래는 어떤 거래입니까? 대면에 의한 거래잖아. 그죠? 근데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가 생기게 됐어. 그러면 전자거래만을 위한 소비자 보호가 또 새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럼 또 법을 만드는 거지. 뭐. 그지? 그런 식으로 행정법의 영역은 그만큼 이렇게 넓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의 작용이나 조직에 관한 모든 법을 다 이제 행정법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또 어렵기도 하지. 민법이나 형법은 원리를 파악하면, 한번 원리를 파악하면 그 원리를 동원해서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원리를 적용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영역마다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은 좀 어렵습니다. 그치? 그래요. 내 첫 시간이라서 한마디 잔소리를 더 하면 있잖아. 내 수업 시간에는 덜락날락거리지 좀 말아줘. 전문은 있잖아. 수업이 끝날 때까지 안 열렸으면 좋겠어. 이 수업이 시작하면 생리현상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나 봐. 응? 과민성 대장증세지. 그지? 그래요. 안 돼. 자기 참는 연습을 하든지 뭐, 하여튼 간에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래요. 행정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이 이제 행정법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있잖아. 모든 행정법에 공통으로 적용될 원리를 배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전에. 조직과 작용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법적으로. 어떤 게 더 법적인 관심이 많을까? 조직에 관한 법하고 작용에 관한 법 중에서. 그쵸, 그죠? 우리 아까 은선이가 말한 것처럼 있잖아. 작용을 주로 다룹니다. 얘하고 얘의 비중은 한 9대1 정도로 작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지? 조직은 있잖아. 대단히 기계적이고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려면 뭡니까? 머리를 써야 되고, 법리 다툼이 있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지?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뭘 배우는가 하면 있잖아. 모든 행정법의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룰을 우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일반 행정작용이라 그래. 일반 행정작용. 법이니까 일반 행정작용 법이겠지. 그지? 우리는 요걸 배웁니다. 이번 시간에 일반 행정작용법. 일반 행정작용법이 뭐라고? 모든 영역의 행정작용을 다루는 법이야. 그지?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행정작용의 원리에 관한 법이에요. 예. 요거의 반대말은 뭘까? 일반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 특별이 있습니다. 특수가 아니고. 법에서는 특수라는 말은 안 씁니다. 잘. 특별행정작용법이 있어요. 특별행정작용법은 있잖아. 개별 영역법을, 개별 영역. 행정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 그지? 그 개별 영역법을 특별행정작용법이라 그래. 예. 또 뭐가 있겠어? 작용법이 있으니까 일반 행정 뭐가 있겠어? 조직법이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특별행정 조직법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 행정조직법은 이 포션이 비율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지? 예. 제일 큰 게 이거야. 모든 행정 영역의 작용을 배우는 일반 행정작용법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행정작용법인데, 요것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배웁니다. 그지? 근데 이것도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행정구제라는 부분이 포함이 돼요. 구제는 뭐야? 행정이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이 위법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구제의 방법이 행정구제법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제법을 여기에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구제 영역을 따로 분리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얘가 우리 행정법학 1은 2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행정작용법이 행정법학 2,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이 행정법학 3이. 얘는 어디서 배우냐 그럼? 얘는 양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제? 얘는 여기서 한꺼번에 배웁니다. 행정법학 2에서. 예. 행정법이 전반적으로 다른 법학보다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움을 꼽으라면 얘가 좀 어렵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쉽습니다. 예. 행정법의 역사는 불과 한 2, 300년밖에 안 됐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일까? 민법의 역사는 사실은 인간이 인지 능력을 가지면서부터 민법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예. 그 다음에 조직 사회를 이루면서부터 형법이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에서 권력 있는 자가 그지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일정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예. 근데 행정법은 있잖아. 물론 이 행정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행위는 그 옛날부터 삼국시대에도 있었을 거고요. 뭐 거전 시대에도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행정법.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작용을 조직을 규율하는 법인데 결국 행정의 조직이나 작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국가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거든, 그지? 국가는 언제부터 규율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예. 보통 행정법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이렇게 말하면 근대부터라고 말합니다. 근대부터. 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의미의 법이 등장한 것은 근대부터라고 말합니다. 그지? 왜 그래요? 왜? 근대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지? 물론 요 사이에 건세라는 것도 있지. 그죠? 그래요. 중세. 중세는 있잖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지? 예. 중세는 영어로 다크 에이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지? 다크 에이지로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 왜 중세는 어두워? 뭐 때문에 어두운 거야? 누구의 관점에서 어두운 거야? 인간의 관점에서 어두운 겁니다. 그지? 중세의 역사적인 특징은 뭡니까? 뭐 중심 사회입니까? 신중심 사회입니다. 그지? 신중심 사회, 그죠? 예. 근데 근대는 누구 중심 사회야, 이게?
인간 중심 사회야, 그죠? 예, 그래요. 휴머니즘 뭐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요런 시대, 그지? 예. 인간 중심 사회, 법이라는 것은 있잖아. 인간을 법적인 관계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 예. 인간이 법률 관계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근대부터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본격적인 의미의 법은 근대부터 등장하는 것이고요. 행정법도 사실은, 행정법이라는 것은 이 근대 이전 시대에는 이제 신중심 사회고요. 근대는 인간 중심 사회인데 사실은 근대를 움직이는 뭡니까? 권력자는 누구였어요? 시민이 등장하기 전에 누구였어? 왕이야, 그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귀족이나 뭐 교황, 종교적인 뭐 그지? 그다음에 왕, 응? 왕하고 시민은 있잖아. 한때 같은 배를 타지만 서로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지? 예, 그래요.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은 왕이 권력 행사를 한 점도 있고요, 그죠? 근데 왕이라는 것은 뭐는 있어요? 힘은 있되 자금력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상공시민이 도와준 거 아니야, 그지? 그 상공시민이 뭐를 엽니까? 건대를 여는 거 아니야, 그지? 야를 뭐라 그래? 부르주아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명하자면 부르주아가 법을 만들었다, 그죠? 법은 그래서 누가 만든 거야? 뭐 이게 아주 통설적인 견해는 아니고 그냥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상공시민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산시민이야, 그죠? 돈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은 약간 유산자 편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도 하지. 예. 어쨌든지 그래요. 그래서 있잖아. 근대부터 이제 법이 시작이 되고, 이 법이라는 것이 국가 행위에 대한 통제를 이루기 시작한다, 그죠? 요것이 바로 이제 행정법의 시작인 거지, 그지? 국가 행위에 대한 통제가 바로 행정법의 시작이다, 그죠? 근데 국가가 하는 행위는 있잖아, 크게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행위 하나를 꽂으려면 뭐? 국가가 하는 행위 중에 이 행위는 꼭 필요한 행위다. 뭐 있을까? 치안. 그렇죠. 치안. 치안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너무 구시대적인 용어 같다마는 잘 안 쓰는, 지금도 쓰지만 경찰 작용이지, 그죠? 그래서 행정 작용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경찰입니다, 그지? 사회를 규율하는 작용 중에 제일 중요한 작용 두 가지가 경찰 작용과 복지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복지 작용이 나오겠지. 그래서 경찰 작용은 다른 말로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질서 유지 작용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찰 행정법이 되겠지, 그지? 질서 행정이라고 그래. 그래, 이거는. 이것이 근대 행정의 중심이야. 근대 행정법의 중심이야.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작용이 제일 중요했다, 그지? 또 한편으로는 있잖아. 옛날에는 요 당시 경찰 행정이 행정의 중심이던 이 시대에는 경찰 이퀄 행정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의 작용이, 경찰의 작용이 국가 전반 전체를 다 의미하는 적도 있었다는 거지, 그지? 거기서 맨 먼저 뭐가 빠져나오는가 하면 외교, 그 다음에 사법, 뭐 이런 게 빠져나와서 지금은 지금 하고 있는 경찰 영역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 나중에 경찰법 시간에 뭐 배울 일이 있겠지만은 경찰 중에는 우리 제복을 입은 경찰도 있지만 보건소 공무원들은 위생 단속을 하잖아, 그지? 그것도 경찰 작용이라고 말하거든. 위생 경찰이라고 말합니다. 또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잖아, 그지? 건축 경찰이야. 세무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하잖아, 세무 경찰이야, 그지? 그 옛날에는 그런 경찰 작용을 경찰 기관에서 다 했다는 거지. 지금은 그것들을 행정기관에 떼준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는 경찰 작용을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말하고요. 제복을 입은 그 경찰들 우리는 그냥 경찰이라고 그래. 보안경찰.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급부행정법이야. 급부행정이. 급부라는 거는 뭔가 주는 거지, 그지? 예. 근데 뭘 줍니까, 주로? 돈을 주지, 그지? 그걸 뭐라 그래? 자금 지원 행정이라 그래. 자금 지원 행정. 또 뭘 줍니까?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주잖아, 그지? 예. 예, 그리고 또 뭐야? 이렇게 공기업 활동도 하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공급 행정이라. 공급 행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공물 행정. 공물은 어떤 거야? 산, 바다, 뭐 하천, 도로, 뭐 건물 이런 거지. 예. 공적인 물건이야, 그지? 예. 그 다음에 공기업에 의한 뭐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공급 행정. 그 다음에는 사회 보장 행정. 예.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급부 행정이라 그래. 공급, 사회 보장, 자금 지원 이런 것들, 그지? 예. 이 급부 행정이 있잖아. 요게 현대 행정의 중심이야, 그지? 현대 행정의 중심.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 뒤에부터는 사실은 구분의 기준이 교수님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구분의 잣대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규제 행정이라는 거 있지, 그지? 규제. 예. 규제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어요? 경제를 규제하기도 하지, 그지? 예. 경제 규제. 경제를 규제하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경제법이라고 불러. 환경을 규제하는 걸 뭐라고 불러? 환경법이라고 불러, 그지? 경제 규제, 뭐 환경 규제. 그 다음에 공용부담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용부담. 작지만 큰 소리로 들리네. 공용부담은 이런 거야. 여러분 나중에 다 배울 테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나는 어릴 때 새마을 운동 했었어요. 내가 어릴 때 70년대 초반에. 예. 새마을 운동하면은 새마을 운동의 대표적인 사업이 뭔가 하면은 도로 개량 사업이야. 지붕 개량하고 도로 개량하는데, 지붕은 각자 지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 도로는 온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지? 지금처럼 건설업체에서 도로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물론 큰 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도로들은 마을 주민들이 한 집에 한 명씩 나와서 부역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쓸 도로니까, 그지? 예.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한 금액의 사업비를 주고 모자라는 돈은 각 집에 조금씩 객출해서, 그지? 예. 그런 게 공용부담이야. 이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몸이나 뭐 금전이나 뭐 물건으로 이렇게 그 비용을 보충하는 거, 그지?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하기는 그렇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 급부 행정이나 규제 행정이나 공용 부담 요 세 가지가 있잖아. 대표적인 좀 현대적인 성격을 띠는 행정이거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 복리 행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 예. 책을 한번 보자. 책을 한번 보시면 행정법의 구조 그런 거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 생활과 행정법의 적용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행정법이야, 그죠? 거기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 철수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래서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된다, 그지? 예.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면은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 이행강제금, 철거 이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은 행정강제편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행정 절차법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 과태료, 행정벌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에 대한 권한들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합니다. 그지? 이런 거는 행정조직법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데도 작용법적인 내용, 조직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요. 뭐, 대단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관념의 성립, 국가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지? 우리 뭐 사회 시간에 다 배웠듯이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그지?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작용은 뭐야? 실제로 제일 비중이 큰 작용은 뭡니까? 행정이야. 그지? 원래 국가의 작용은 있잖아. 하나의 작용, 이론적인 작용으로서 이루어졌어. 이 하나의 권력기관에서 행정적인 작용도 하고, 뭡니까? 입법적인 작용도 하고, 사법적인 작용도 해왔다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능들이, 역할들이 하나씩 이렇게 분화되어 나옵니다, 그지?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힘의 분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지? 권력의 분립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권력 분립 중에 있잖아.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권력이 무엇일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제일 먼저 독립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제일 먼저 독립해 나오는 것이 입법입니다. 그지? 우리 역사가 설명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국가의 권력에 대해서 가장 먼저 통제를 먼저 시작하는 게 입법입니다. 그지? 예. 입법이 먼저 분리돼 나오니까 사법하고 행정이 있었겠다. 그죠? 사법하고 행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사법이 분리돼 나오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행정인 겁니다. 그지? 예. 그래서 이 권력 분립 초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뭡니까? 세 개의 힘이 동등하게 구분되어 있었을 거야, 아마도. 그지? 예. 근데 행정의 역할이 점점 이렇게 정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현대의 행정의 특징은 행정의 비대화, 그지? 행정이 지나치게 많이 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지? 예. 그 이유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급부 행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 동등한 힘의 배분을 갖고 있는 거는 자유의 극대화를 말하는 거야. 이 기본권 내지 자유가 동등하게,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형태의 것을 말하고요. 행정이 비대화되는 이유는 저 급부 행정의 등장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이 권력 분립과 행정의 성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공제설이라고 말해요. 공제설. 공제라는 건 뭐야? 이 뺀단 말이지, 그지? 예. 하나의 권력, 국가가 작용해서 얘 빼고 남아있는 게 행정이다라는 것이 바로 공제설이야. 행정법 성립의 원리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법치주의, 하나는 권력 분립. 권력 분립하고 법치주의는 어떤 게 더 먼저 나왔을까? 권력 분립이 먼저 나왔을까? 법치주의가 먼저 나왔을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있잖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치주의하고 권력 분립은 어떤 게 더 먼저 나왔는가 하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지, 그지? 똑같은 시기에 나온 겁니다, 그지? 권력 분립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나왔고요. 법치주의에 의해서 권력 분립이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항에 보면 이제 권력 분립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권력 분립을 사실 권력 분립을 하는 방법과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권력 분립하는 이유는 뭘까?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이건 다 다분히 있잖아. 인간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지, 그지?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측면인 거지, 그지? 예, 예. 권력이라는 것은 뭉치면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 그지? 그래서 분립하는 거고요. 방법은 뭡니까? 방법. 요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는 게 뭐야? 뭐라고 말해? 우리는 견제와 균형, 거지. 예. 그래서 체크 앤 밸런스, 그지? 예. 그래서 권력 분립은 국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쓰이지.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권리야, 그지? 원리야, 그지? 그래서 그 책에 보시면 소극적이다 이런 표현 나옵니까? 그지? 예.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원리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지? 예. 권력 분립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소극적으로만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국가 권력에 관해서는 뭐 이권론이나 삼권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거는 권력 분립론의 역사야, 그지? 예. 그걸 정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역사니까 이야기 듣고 흘리면 되겠지. 그래요. 거기 보시면 존 로크라는 사람은 권력 분립의 이권론을 이야기했다, 그지? 이권은 뭐야? 뭐하고 뭡니까? 입법권과 집행권이야, 그지? 입법권과 집행권 중에 어떤 게 더 우월했을까? 입법권, 그지?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지? 의회 우월주의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지? 거기서 뭐가 태동합니까? 의원 내각제도 거기서 태동하고요. 또 상하 양원제도 사실은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지금의 영국의 어떤 그 국가 형태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큐라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프랑스 사람이겠지, 그지? 프랑스 사람인 몽테스큐는 삼권 분립인데 엄정한 분립을 주장해, 그지? 삼권의 이 힘의 구분이 동등해야 된다, 그지? 이것이 어디에 또 영향을 줍니까? 미국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예. 그래요. 근데 이런 힘의 구분은 있잖아. 현대에 와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지? 예. 그래서 그 뒷페이지 보시면 현대적인 권력 분립은 오히려 힘의 구분이 아니라 뭐다? 기능적인 배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지? 기능적인 배분이다. 예. 두 가지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 봐봐. 입법부 안에서도 행정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행정부 안에서도 입법의 역할과 사법의 역할이 이루어진다. 입법은 원래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행정도 입법 활동을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행정이 만든다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지? 그런 거는 행정이 하는 입법 활동이야. 또 행정이 하는 사법 활동도 있어요. 행정 심판이라는 활동이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입법에서는 입법 활동만 해야 되는데 입법에서 행정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행정에서 입법 활동이나 사법 활동을 하기도 한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힘의 배분이 아니라 뭐 기능적인 배분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따른 구분보다는 정책의 결정, 정책의 집행, 정책의 통제 이런 걸로서 이런 뭡니까? 정책이 성립돼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의 그런 흐름에 따라서 힘의 배분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그지? 그런 견해도 있어, 그지? 그래서 뭐 그거 보면은 칼 레벤슈타인의 뭐 그런 이름 나오잖아, 그지?
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권력 분립의 수정 이론은 기관 간의 어떤 대립보다는 뭡니까? 여당과 야당 간의 힘의 배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지? 이런 사람이 있어. 라이프 홀츠라는 사람이 있어. 라이프 홀츠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정당이 그지 현대 국가를 좌지우지한다는 말이지. 현대 세계에서 국가는 정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거지, 그지? 예. 실제로 뭡니까? 그런 작용들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감지되는 거 아니야, 그지? 예.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비서로 국회의원 3명을 임명했어, 그지? 예. 그건 뭡니까? 이 정당 국가로서의 어떤 정당 국가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대통령이 좀 무시했다 이런 거 아니야, 그지? 예.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몇 명 정도 있노? 290명 정도 있지, 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옛날에는 299명이었는데 지금 좀 줄어들었어. 예, 한 290명 정도 있는데 이 290명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 예. 그런데 그 독립된 헌법기관을 대통령이라는 하나의 헌법기관, 이 하나의 헌법기관의 비서처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인 거지, 그지? 예. 그거는 이 현대 국가에서 정당이 갖는 그 역할을 좀 이렇게 홀대한 거 아니냐,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어쨌든지 그래서 현대 국가에서 정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 간의 어떤 이 견제와 균형 이것이 권력 분립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국가 이념에 따른 적극 행정 수행. 이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복리국가, 근대 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기본권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현대 국가에서 중요시되는 기본권은 뭐야? 생존권이야. 물론 현대 국가에서 자유권을 무시하고 생존권이 강조되지는 않아, 그지? 자유권의 토대 위에서 생존권이 강조되는 거지, 그지? 예. 근데 생존권이 등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생겼다는 말이지. 자유권이라는 것은 자유절대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자유절대주의는 있잖아. 개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할 뿐 거기서 탈락하는 자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지, 그지? 예, 그런데 뭐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듯이 자유절대주의는 뭐를 낳아요? 뭐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그지? 자유주의 병폐를 낳고, 뭐 이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생존권, 그지? 그런데 자유권은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from이라고 썼어. 국가로부터의 자유. 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냥 로부터의 자유. 근데 생존권은 있잖아. 국가에 대한 자유야. to the nation이야, 그죠? 국가에 대한 자유. 국가에 대한 자유라는 것은 뭐를 요구해요? 개입을 요구하는 거지, 개입, 그지? 예. 근데 요런 작용이 점차 정대되니까 이 작용의 정대는 뭐를 가져와? 행정의 정대를 갖고 오는 거지, 그지? 그래, 의미만 이해하면 되지 뭐, 그지?
행정에 대한 의 뭐 이런 거 있네. 예. 행정은 이에 대한 학설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공제설, 뭐 결과 실현설, 목적 실현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런 거 외웁니다. 예.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그지? 예. 그 뒤에 보면 행정의 정의의 어려움 이런 거 있나? 그지? 행정은 내가 아까 전에 행정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답은 행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모든 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행정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딱히 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지? 물론 법적인 관점에서는 행정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작용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행정학에서 말하는 행정은 좀 다르겠지, 그지? 뭐 국가를 경영하는 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그지? 그 말하는 영역 범위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법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은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렵구나, 그지? 예. 그래서 우리 논정법에는 연역적인 논정법이 있고 귀납적인 논정법이 있잖아요, 그지? 행정에 관한 정의는 귀납적인 논정법이 더 어울리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정의의 어려움이야. 행정은 정의될 수 없고 단지 기술될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네. 예. 법학에서는 가끔 형식적 의미의 무엇, 실질적 의미의 무엇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그지? 이런 법 들어봤죠? 들어봤잖아, 그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는 분류상 어떤 법에 속할까? 분류상. 예,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이렇게 쭉 나누면 어디에 속할까? 민법에 속하지, 그지? 그러면 요거는 형식적으로는 민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법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 의미, 이제 예.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 줄여서 폭처법이라고 그래. 폭처법은 형식적으로는 형법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법, 그지? 요런 뉘앙스야, 그지? 오케이. 기억하면 좋겠어. 자, 비슷한 원리로 등기라는 작용이 있어. 등기. 등기는 어디 사는지 아는 사람? 등기는 어디 사게? 등기소에서 하지, 그죠? 등기소는 행정기관입니까? 사법기관입니까? 등기소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야? 법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기관이야. 그러면 등기라는 작용을 있잖아. 실질적인 작용, 형식적인 작용으로 구분해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용민아. 등기는 형식적, 실질적, 요거 쉬운 거부터.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할까? 행정에 속해. 그렇죠. 형식적으로는 어디에 속할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형식적 의미의 무엇, 실질적 의미의 무엇이야. 등기는 형식적으로는 어디 사니까 요거는 있잖아. 주체를 말하는 거야. 주체. 형식적으로. 실질은 뭐냐? 성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데 행정작용의 이 성질을 갖는다. 이런 말이겠지. 그지?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했어. 대통령령의 제정. 요거는 형식적으로는 뭐야? 행정. 실질적으로는 뭐야? 입법. 그런 거지. 그지? 예. 또 하나 더 해볼게.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통고처분. 들어봤어? 뭔지? 다른 말로는 범칙금이라고 하는 거야. 예. 범칙금을 부과받는 거. 범칙금의 부과는 형식적으로는 뭐? 행정. 실질적으로는 사법. 그렇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공무원을 임명했어. 응? 그거는 뭐야? 형식적으로는 입법, 실질적으로는 행정, 뭐 이런 거지, 그지? 그래.
잘하네. 처음은 잘 틀리는데. 행정에 분류하자. 자, 행정에 분류. 행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지? 대표적인 분류 방법부터 합니다, 그지?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권력적인 행정, 비권력적인 행정.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다음에는 국고행정. 세 가지가 있어요. 권력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게. 이 중에서 가장 본래의 모습이 권력적 행정이겠지, 그지? 권력적인 행정은 다른 말로 본래적인 행정이라 그러기도 해. 본래 행정은 이랬다, 그죠? 본래적인 행정, 그지? 예. 비권력적인 행정은 전례적인 행정이라고 그래. 전례적인 행정. 전례적인 행정은 전례 넘어왔단 말이거든, 그지? 어디서 넘어왔을까? 옛날에는 사법작용이었던 것이 사법작용이었던 사법. 사법작용에서 공법작용으로 넘어왔다 이런 뜻이야. 그게 비권력적인 행정이야. 그지? 예. 옛날에는 있잖아. 근대 초기에는 행정의 작용이라 하면 권력적인 작용만을 말했어요. 비권력적인 작용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야? 급부작용이야. 주는 거, 이 비권력적이거든. 그것들은 옛날에는 사법작용이라고 봤다는 거지, 그지? 예. 그 다음에 국고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이게 이런 말들이 행정법을 어렵게 하는 단서들이야. 예. 예. 국고는 뭘 말하는가 하면,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그 작용을 국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라는 건 뭐 표현이 잘 안 쓰는 경제 주체로서 이렇게 해야 돼. 경제 주체로서의 국가를 국고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러한 작용도 국고라고 그래. 그래서 국고는 국가가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다른 말로는 사법의 적용 대상인 국가, 사법 적용 대상인 국가를 국고라고 그래. 예. 그래서 행정법의 영역은 사실은 요 두 가지겠지, 그지? 예. 권력 작용하고 비권력 작용하고, 그지? 예. 국고 작용은 행정법의 작용 영역은 아니야, 그지? 예. 38페이지 보시면 이런 거 있나? 권력적인 행정에는 과세, 징집, 허가 취소, 영업정지. 징집이 뭔지 알지, 그지? 관리행정에는 공기업을 경영하거나 공무를 관리하거나, 그 다음에 재정상, 군정상의 관리. 국고행정은 조달이 뭔지 알지?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걸 조달이라 그래, 그지? 그 다음에 수익활동.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형식적 의미의 국고행정 이런 것도 있네. 그걸 뭐라 그런다? 행정사법이라 그래. 행정사법. 사법이 아니라. 사법은 법원을 말하는 거, 그지? 사법은 민사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어디다가 세게 발음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지? 그래. 행정사법은 이런 거야. 수단적으로는 사법적인 수단을 쓰는데 내용적으로는 국가 작용을 수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물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물가 규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 예, 국가에서, 그지? 뭐 가격에 대한 상한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국가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해 주자는 거죠. 농산물 같은 게 대표적인 거 아니야. 양파가 풍년이 돼서 너무 싸질 것 같아. 그럼 뭐합니까? 국가가 수매를 하지, 그지? 그런 다음에 조금씩 내놓는다, 그지? 예, 그래. 그거는 물가 규제는 뭡니까? 공법적인 목적이지. 그런데 수단은
매매라는 그런 수단을 쓰잖아, 그지? 그래서 사법적인 수단을 활용해서 공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고 그래. 그 내용은 뒤에 또 나오니까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옐리네크라는 사람은 행정사법을 사복을 입은 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복을 입은 군인. 그러면 행정사법은 공법의 영역일까 사법의 영역일까? 옐리네크의 말에 따르면 공법의 영역이야 사법의 영역이야? 공법이잖아, 그지? 근데 옐리네크의 견해는 지금은 별로 안 먹혀. 지금은 다수긴 사법의 영역이고. 맨 앞에 거 안 했구나. 국가 목적적 행정 이런 거 안 했구나, 그죠? 그 앞에 보시면 국가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 목적, 행정의 분류 1 목적 거기 보면 37페이지 보시면 돼, 그지? 사회 목적적 행정이란 사회를 구성하고 존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을 말하고, 국가 목적적 행정은 국가를 구성하고 존립하는 데 필요한 행정을 말한다는 거지, 그지? 요런 건 어디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 사회 목적적 행정은 어떤 행정기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국가 목적적 행정은 국가만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예. 사회 목적적 행정의 대표적인 게 뭐야? 경찰하고 사회 복지입니다. 그게 사회 목적적 행정의 대표적인 두 가지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있잖아. 반드시 국가라는 조직이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사회보장은 대표적인 지방자치 사무 중에 하나지. 나중에 여러분 지방자치 배우지만. 근데 경찰은 어때요?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자경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지방자치 사무로 돼 있어요? 국가사무로 돼 있지. 그러니까 뭐 하자 그러는 자꾸 지방경찰 하자 그러잖아, 그죠? 자치경찰이란 말 들어봤잖아, 그지? 자치경찰을 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 지금은 왜 안 하지? 그런데 그런 말을? 응? 경찰은 그 자치경찰은 뭐하고 논리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뭐하고 관계가 있는가 하면 좀 맞물려 있는가 하면 수사권이라는 거하고 좀 맞물려 있어요. 관계는 없어 사실은. 논리적인 연관성 없는데 관계가 그러니까 뭐랄까 관련이 있어, 관련이. 왜냐하면 그거는 권력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 그지? 잠깐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수사권이라는 건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수사권을 누가 많이 행사해? 사실은 경찰이 많이 행사해요, 그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달라고 한단 말이지, 그지? 우리나라의 경찰 인구는 한 얼마, 수만, 10만,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꽤 많은 한 10만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너무나 큰 권력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좀 우려스러운, 그지? 그래서 지방경찰하고 자치경찰이라는 경찰을 두 개의 힘으로 또 쪼개는 거지, 그지? 그러면 수사권을 주되 이렇게 조직은 분할하면 양자 간에 또 이렇게 뭡니까? 힘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래서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뭐 그런 권력, 뭐 힘의 배분 이런 차원에서 같이 논의되는. 어쨌든 이제 그래서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국가가 꼭 해야 되는 국가 목적적인 작용으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있잖아. 재정, 군사, 외교, 사법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어요. 재정이라는 건 뭘 말해? 예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지? 국가 예산. 그 다음에 뭐 외교, 사법 알겠지, 그지? 군사 그런 것들은 국가가 감당해야 되는 작용이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넘겨서 40페이지 보시면 주체는 뭐 설명할 것도 없겠고 효과 보시면 처음 나오는 단어니까
자, 효과라는 것은 행정작용이 이 결과로서 미치는 것, 그지? 예. 효과에는 첫째 어떤 효과가 있어요? 침해적인 효과가 있지, 그지? 그것을 침해적인 작용 또는 침해적인 행정 이렇게 말하지. 침해, 권리를 침해한단 말이야, 그죠?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침익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그지? 침익적이다, 그지? 예.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래? 부담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같은 뜻이야. 침해적, 침익적, 부담적. 예. 반대말은 뭐야? 수익적인 거, 그지? 수익적인 거 이게 반대야, 그지? 예. 침해적인 거하고 수익적인 거하고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있잖아. 복효적인 게 있어. 복효적인 거. 복효적인 거는 두 가지 효과를 다 내는 거잖아, 그죠? 예. 수익적이기도 하고 부담적인 것도 하고. 자, 복효적인 거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제3자효 행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효과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이해하면 돼, 그죠?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중효과적이라는 거는 나한테 수익도 되고 침해도 되는 거. 나한테 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호텔 허가를 내주면서 호텔 앞 진입로는 네 돈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호텔 앞 공원은 네가 좀 조성해라 그러면 수익적이기도 하고 부담적이기도 하겠지. 예. 또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를 내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수익적 부담적. 그지? 예. 제3자효는 나한테는 덕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거. 연탄공장 건설 허가는 뭡니까? 나한테는 해가 되고 걔한테는 덕이 되는 거. 이게 제3자효지. 그지? 뭐 이런 거. 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있잖아. 이 세 가지 중에서 법적인 논의가 제일 많은 거는 복효적인 거. 왜냐면은 이해관계, 이해 당사자가 두 부류가 나오잖아. 그지? 법률의 문제는 있잖아. 법률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당사자가 많이 등장할수록 어려운 법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지? 법적인 관심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제3 자효 요런 것들이 제일 논의가 많이 되는 거지. 그지? 논의가 제일 적게 되는 게 뭐겠어? 덕되는 거는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이건 주든 말든 뭐 당연히 주겠지. 두 번째. 그래. 그것까지 했어. 다음 시간에 통치행위 하면 됩니다. 그죠? 끝. 수고했습니다. 네.